네, 오늘 부동산 라이브 11회는요. 경기 순환 주기의 이해와 2019년 조정기의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조정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투자의 지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스 후원으로 힘을 주신 회원님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원성님 오셨나요? 장원성님, 이하다님, 김경희님, 성진등님, 대두님, 조정수님, 네, 토스 후원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수님이 메일로 사연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세례명인가봐요. 글로리아가 이제 그 천주교에서 세례명으로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조정수님 꼭 투자에 영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수님이 메일 주셨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메일을 주셨는데요. 지난 10회 방송도 저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릅니다. 강의 시간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심이 전해져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됩니다. 조정기간이 지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저의 작은 성공 스토리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스토리는 바로 스승님의 덕분일 것입니다. 네, 성공 스토리는 조정수님께서 투자의 과정에서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신 덕분이겠죠. 네, 제 덕분은 전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소중한 직하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들, 용기와 견뎌내는 힘을 주셔서 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아르바이트 시간 더 늘려 행운의 숫자로 꼭 후원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후원을 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동스럽죠. 네,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려서 행운의 숫자, 제가 이제 7이 들어간 숫자를 좋아하니까 네, 이 행운의 숫자로 후원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 직하님께서도 강의 준비로 힘드실 때 저와 같은 희망지기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향긋한 차라도 드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메일로 후원의 사연 보내주시니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네, 여러분이 희망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요. 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희망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이브 10회 슈퍼챗 후원으로 힘을 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미카사님, 비트부자님, 김범우님, 티켓님, 킴로이님, 네, 감사드립니다. 미카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77,777원 이렇게 럭키세븐 5개를 박아가지고 후원을 주셨습니다. 감동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비트부자님 항상 좋은 말씀으로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또 후원까지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김범우님, 티켓님 매번 방송할 때마다 후원 주셔가지고요. 킴로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후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느낍니다. 티켓님 특히 저한테 마이크 새로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고 매번 후원 주시는데요. 네, 티켓님 그 마음을 꼭 마이크로, 제가 좋은 마이크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이크 구입해가지고 방송할 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감성님, 자유지성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네, 자유감성님 지금 우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울 때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시면 안 되고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고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보도 셰퍼라는 분 있죠? 보도 셰퍼라는 분이 이제 26살에 파산을 하죠. 26살에. 유명한 이제 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머니 트레이너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파산을 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머니 트레이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요. 보도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견디고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부를 이룬 연금술사, 금을 만드는 사람이죠. 연금술사는, 큰 부를 이루는 연금술사는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력한 멘탈은 어디에서 오느냐? 버티는 데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버티는 데서 온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부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포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나가고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시장에서 견디고 있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 셰퍼가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텨라. 버티면 기회가 찾아오고 부가 이루어진다. 보도 셰퍼 책이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제 보도 셰퍼가 책을 낼 때 이제 본인이 26살에 파산하고 이후에 다시 일어서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57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출판을 하려고 다 컨택을 했는데 어떠한 곳에서도 출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이 결국에는 출판이 되고 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도 셰퍼가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면은 아무런 명예도 성공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 셰퍼가 멘탈의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티는데 성공해라.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버티는데 성공해라. 다시 한번요. 버티는데 성공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도 셰퍼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텨라.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 성공하고 부를 이룬다.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의 선택은 버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잘 버텨내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 부자님, 시카님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는 버티라는 거는 멘탈의 연금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이게 이제 보도 셰퍼가 쓴 멘탈의 연금술사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이 버틸 때 혼자 버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지성 방송에 지금 1000명이 넘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 분들하고 같이 힘든 고락을 나누면서 이겨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지성 커뮤니티 밴드에서 나누는 대화들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는 사이클이 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지난 7회 강의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조정기를 공부를 했었죠. 지금 자료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7회를 공부했던 시기가 요 시기고요.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시기고요. 이게 2018년입니다. 오늘 2019년의 조정기를 공부해 볼 거고요. 이게 2019년입니다. 이 조정기를 잘 이겨낸 사람이 그 뒤에 돌아온 큰 상승의 부를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조정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잘 견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서 2019년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 시기를 잘 견딘 분들이 있죠? 네, 윈지힐님 오셨는데요. 윈지힐님도 이 시기를 잘 견디신 분입니다. 성도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나서 2020년 이후에 돌아온 큰 부를 거머쥐셨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시기에 포기를 하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혹은 자산을 모두 팔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안 돼. 내가 무슨 투자야.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어. 나는 부를 이룰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조정기를 모두 포기라고 쓰지 않고 이 조정을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네, 마이너스 20% 하락하던 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도 기회였고요. 지금 생각하면 2003년에서 2004년 조정기도 기회였고요. 2008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12년도 역시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도 기회였고요. 지금도 아마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기회의 시기에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들을 지금 보면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지.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은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면은 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기들이 다 1년에서 2년 남짓한 이런 조정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를 기회로 삼지 않고 이 시기에 포기한 사람들은 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드리건대 조정기를 부를 이루는 기회로 삼자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기들, 이 조정기 시기들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 순환 주기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아카데미 그 채팅방에서 톡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구조적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글라 사이클 아세요? 하니까 네, 모른다고 하고, 쿠즈네츠 사이클 아세요?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제 기억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 경기 순환 주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한센 사이클은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센 사이클은 잘 아실 건데 나머지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2019년의 조정기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항상 왜 위기, 항상 왜 침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요. 매번 침체고, 매번 위기고, 매번 어렵고, 도대체 경제는 언제 좋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이유는 항상 뉴스가 부정적인 침체의 기사들로 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뉴스를 보면 항상 위기라고 하고 항상 침체일까? 이걸 이제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론상 우리는 경기 순환을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파란색 그래프가 보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GDP, 즉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이렇게 아마 파란색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 역사는 우상향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우하향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GDP, 즉 성장률이 잠재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잠재 성장률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상회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잠재 성장률로 수렴해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상 경기 순환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경제 사이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그림을 제가 매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한 사이클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어떤 경우에 짧게 침체하고 약간 성장하고 크게 침체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린다. 이게 이제 이론상 경기 순환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밀턴 프리드먼은 사이클이 이런 식 이론상 경기 순환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재 성장률 곡선이 있고요. 우상향하는 잠재 성장률 곡선이 있고 실제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하회하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성장률 전망이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데 실제 성장률은 이 성장률 전망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잠재적인 성장률 전망보다 아래를 찍으니까 항상 위기고 항상 침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이걸 이제 플러킹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플러크가 뭐예요? 플러크는 뽑는 거잖아. 잡아서 뽑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률을 잡아서 뽑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요 잠재 성장률을 잡아서 플럭하는 겁니다. 쫙 뽑아내죠.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확 침체가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확 성장률을 플럭하는데 이 플럭하는 게 잠재 성장률까지 다시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실제 성장률 그래프가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플러킹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아래에서 움직이며 침체가 깊을수록 호황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침체가 깊을수록 호황은 더 커진다. 침체가 뭐예요? 뽑아서 잡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크란 말이야. 플러크가 되면은 그만큼 리바운드 돼서 호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킹 사이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미카사님.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면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끌어내려지는 거죠. 플러킹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되어 가지고 호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이제 성장률 사이클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RKK님, 성장률 자체가 우상향하는 건가요? GDP가요,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GDP를 이야기하잖아요. GDP가 성장하는 것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을 GDP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면은 GDP의 성장률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기 순환은 잠재 성장률 아래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이다. 네,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성장률 사이클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이제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지난 톡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1930년에서 지금까지, 즉 2022년 지금까지 미국 주가지수 S&P 500의 장기 구조 사이클입니다. 장기 구조 사이클. 그래서 이걸 이제 세큘러 마켓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주가지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가지수 변동 추이가 우상향하나요? 우하향하나요? 우상향하잖아요. 우상향. 그렇죠? 왜 주가지수 자산시장이 우상향하는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에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통화량에 비례해서 시장도 장기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장기 우상향을 할 때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금 이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것이 베어마켓입니다. 일종의 조정장이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세큘러 불마켓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국 주가 지수의 193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은 주식시장의 장기 사이클은, 장기적인 구조적 사이클은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이 교차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 조정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다시 상승장이 불마켓, 조정장이 베어마켓. 반복되더라는 거죠. 보면은 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기가 비교적 규칙적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큘러 베어마켓이 1937년부터 1950년까지예요. 이게 13년입니다. 13년간의 조정장이 왔죠. 그 다음에 13년간의 조정장을 이겨내고 1950년부터 1966년까지 불마켓, 즉 상승장이 펼쳐집니다. 이 상승장이 16년입니다. 16년간의 상승장, 즉 불마켓, 상승장이 16년간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큘러 베어, 조정장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1966년에서 198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은 약 14년이에요. 14년. 베어마켓, 즉 조정장이 약 14년에 걸쳐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 베어마켓이 지난 다음에 뭐가 오겠죠? 불마켓이 오겠죠? 상승장.
상승장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20년이에요. 시간으로는. 20년의 장기적 구조적 상승장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다시 불마켓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마켓이 왔으면은 그 다음에 베어마켓이 오겠죠. 이 베어마켓이 2000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역시 13년이죠. 13년입니다. 베어마켓이. 베어마켓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죠? 다시 불마켓, 상승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불마켓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약 9년간의 불마켓의 진행 과정 중에 있다. 불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큘러 불마켓이 2013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이 불마켓이 16년 주기라고 한다면은 2029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은 그 사이에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장, 상승장, 조정장, 상승장, 조정장, 상승장,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 불마켓이라고 하는 상승장의 중간에는 반드시 리세션이 있어요. 1950년에서 1966년 불마켓, 이때는 3번의 리세션, 경기 침체, 일시적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3번의 리세션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상승장에서는, 즉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상승장에서는 2번의 일시적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 불마켓의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요. 이 상승장에도 아마도 2회 내지 3회의 리세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리세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죠. 코로나 위기. 바이러스라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짧고 강력한 리세션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리세션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2013년에서 2029년까지의 불마켓 중간에는 현재 2회 리세션의 중간에 있고요. 아마도 역사를 돌아본다면, 금융시장의 역사를 돌아본다면은 3회의 리세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의 리세션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리세션 일시적 경기 침체를 보고서 이게 장기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 이제 자료를 만든 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은 상승장, 구조적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세큘러 불마켓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지수의 장기 구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어마켓은 왜 베어마켓이냐면은, 베어마켓은 이 사진을 보면은 곰이 있잖아요. 곰이. 베어가 곰이잖아요. 곰이 발톱을 아래로 확 핥히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곰이 발톱을 아래로 확 핥히니까 아래로 핥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곰이 발톱을 아래로 핥힌다. 이런 이제 곰의 습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베어마켓이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마켓이 왜 불마켓이냐? 불은 황소잖아요. 황소. 황소가 뿔을 위로 들이받잖아요. 우리 투 같은 거 보면은 황소가 뿔을 위로 들이받죠. 위로 들이받죠. 그러니까 시장이 위로 오르는 상승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마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세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네, 미실님, 불장하길래 그 불인 줄 알았는데, 네, 그 불이 아니고요. 불이란 황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세장이고요. 베어장이라고 하면은 약세장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세큘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 혹은 장기적 이런 뜻이죠. 금융시장에서 말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표로 만든 겁니다. 1937년에서 50년까지 13년간의 조정장, 1966년에서 1980년까지 14년의 조정장,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13년 조정장,
그래서 조정장은 13년에서 14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장은 어떤가? 상승장은 16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66년까지 16년이라고 했죠?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 2013년에서 현재를 거쳐서 만약에 16년 사이클이라면은 2029년까지 장기적인 구조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장기적 구조적 상승장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대세 하락장의 초입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초입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장의 중간에 있는 일시적 리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견딘다면은 일시적 침체이기 때문에 다시 장기 대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이전에 제가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골디락스로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을 구조적인 폭락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죠.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제 8년간 하락한다는 폭락론자도 있고 6년간 하락하고 반토막이 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구조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지금이 장기 상승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일시적인 침체기, 즉 리세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멀님, 배아와 불이 일정한 주기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사이클은 만들어지지만 사이클별 기간은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배아와 불이 일정한 주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순환 주기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죠. 명확한 이유라기보다는 각자가 그 역사를 돌이켜서 경기가 순환하는 주기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 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주기 이론이고요. 경기 순환 주기 이론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경기 순환 사이클의 주기는 절대적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서님, 리치 민서님, 예전 성장기와 똑같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를 돌이켜서 경기순환 주기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경기순환 주기 이론이 미래를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순환 사이클엔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기는 또 어떻게 시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면은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후행적인 해석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는 각자가 그 사이클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적용 방식은 각자가 다 다르고요. 해석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할 때 사이클의 기초에서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고 전망한다면은 그 전망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 사이클 이론은 이론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사이클을 공부하고 자산시장에 적용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